네. 네. 다들 재산세 고지서 받으셨나요? 지금 뭐 어떤 분은 작년보다 왜 이렇게 늘었지라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아니라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진짜 뭐 보유세가 정확히 뭐 어떤 세금인지, 뭐 실제로 뭐 얼마가 늘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올림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제 보유세를 올리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연예님 누구한테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유세를 올리면 이제 집주인들이 이제 세금이 부담돼서 집을 내놓고 그러면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처음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집주인은 이제 집값이 올라도 재산세를 내고 집값이 내려가도 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고 뭐 종부세 대상이라면 종부세까지 이제 추가로 이제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세입자에게는 뭐 좋은 걸까? 이것도 이제 꼭 그렇지는 않다고 이제 다들 그러거든요. 이게 뭐 집주인의 세금이 늘어나면 일부를 뭐 월세나 보증금에 이제 반영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무주택자들은 뭐 세금을 버티지 못한 집주인이 뭐 매물을 내놓으면 매수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이제 서울 핵심지처럼 뭐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제 세금만으로 가격이 이제 쉽게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뭐 얼마를 올리는지, 그리고 뭐 집을 팔 수 있는 뭐 퇴로까지 이제 함께 열어주는 거에 이제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아직 이제 세법 개정안은 아닌데 이제 7월 14일에 이제 주택 공급과 규제, 그다음에 15일에는 주택 금융, 뭐 16일에는 부동산 세제 관한 논의가 있었고요. 7월 23일에는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뭐 1세대 1주택 종부세 뭐 기본 공제를 현재 뭐 12억 원에서 13억 원, 뭐 15억 원까지도 이제 올리는 방안이 이제 거론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뭐 최종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보유세는 이제 무엇을 합친 금액일까 보면은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흔히 이제 종부세라고 부르는 세금이거든요. 이제 재산세는 이제 집을 보유한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매년 내는 지방세고요. 종부세는 이제 모든 집주인이 내는 세금은 아니에요. 내가 보유한 주택의 이제 공시 가격 합계해서 이제 기본 공제를 못 뺀 뒤 이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적용해서 이제 계산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금방 얘기한 부분이 이제 여기 종부세 계산이 이제 공시지가 빼기 이제 기본 공제 12억 원에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 60%. 이건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공시 가격이 뭐 22억인 뭐 1세대 1주택 예로 들어보면 이제 기본 공제 12억 원을 뺀 10억이 남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정 시장 가입 비율 60%를 적용하면
종부세 과세 표준은 6억이 나오고요. 뭐 80%를 이제 적용하면 8억 원, 95%를 적용하면 이제 9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 그럼 여기서 세금이 뭐 6억이라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6억 원은 실제로 이제 뭐 내야 하는 세금이 아니라 이제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뭐 전국으로 이제 보면 이제 세수가 얼마나 늘까? 이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이제 현재 60%일 때 전국 주택분 이제 보유세는 약 8조 6,995억 정도고요. 로 80% 적용했을 때는 약 10조. 이제 비율로 따지면 한 15.7%가 증가하는 금액이고요. 뭐 95%를 적용했을 때는 또 약 10조. 뭐 현재보다 약 2조 정도가 이제 늘어나는 것으로 이제 분석됐습니다. 뭐 재산세만 내는 뭐 일반 주택보다 이제 종부세까지 내는 이제 국가 주택의 증가폭이 이제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실제 아파트 사례를 보면 지금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 공시 가격이 약 이제 13억 1,60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2026년에는 약 17억 2,3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1년 사이에 지금 한 4억 7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럼 한 약 30%가 증가 상승한 거고, 그러면 이제 보유세도 여기 이제 289만 원에서 439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그다음 이제 뭐 월로 따지면은 여기 이제 12만 5천 원이 이제 늘어난 거고, 지금 뭐 용산 한가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년 공시 가격이 약 16억 5,700만 원, 뭐 2026년에는 한 약 20억 정도면은 1년 사이에 여기도 한 4억 3,100만 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한 약 26%가 오른 건데, 그러면 이제 보유세는 약 이제 477만 원에서 676만 원으로 늘어났고, 뭐 1년에 뭐 199만 원, 뭐 월로 따지면 이제 16만 6천 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 뭐 공시 가격은 뭐 26% 정도 올랐지만 이제 보유세가 약 42%가 늘어난 거고요. 근데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 근데 여기는 이제 차이가 훨씬 커요. 이제 2025년에는 공시 가격이 약 34억 뭐 3,600만 원 정도였고 2026년에는 약 45억 6,900만 원 정도로 올랐거든요. 1년 사이에 한 11억 3,300만 원이 올랐어요. 한 약 33%. 그럼 이제 보유세가 약 이제 1,829만 원에서 2,855만 원으로 늘어나서 이제 1년으로 이제 1,026만 원. 올로 따지면 약 85만 5천 원 정도가 더 이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공시 가격이 이제 33%가 올랐으면 보유세가 약 56%가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기본 공제를 이제 넣는 금액이 커지고 이제 종부세 과세 표준이 늘어나면서 이제 실제 세금이 이제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 시장 가입 비율을 이제 80%나 뭐 95%로 올렸을 때 이제 시뮬레이션인데 이제 남산타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256만 원에서 80% 적용하면은 이제 470만 원으로 계산되고 이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행 보면 566만 원. 그러면 이제 80% 가정했을 때는 1122만 원. 헬리오시티는 729만 원에서 1335만 원. 뭐 몬벨리는 여기 이제 3121만 원에서 5170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뭐 80% 가정한 금액이고요. 뭐 아까 또 이제 월 부담으로 이제 바꾸면 또 이제 체감이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아까 마포레미안 프로지오가 이제 80%로 올렸을 경우에는 94만 원으로 늘어나고 이제 월로 따지면 약 46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고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61만 원에서 111만 원으로 늘고 뭐 몬벨리 같은 경우에는 260만 원에서 431만 원으로 해서 약 이제 뭐 171만 원이 추가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많이 커지긴 해요. 이거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이거 막 온라인상에서 이제 이런 뭐 주택 가격표 보유세 표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걸 한번 이제 가지고 온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주택 가격이 뭐 시세인지 뭐 공시 가격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또 뭐 1주택인지 다주택자인지 뭐 단독인지 공동 명의인지가 또 빠져 있고 네, 이런 거 볼 때는 이제 잘 비교해서 이제 보시라고 한번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세가 오르면 이제 월세도 오를까요? 보면 지금 보유세가 연간 이제 600만 원이 늘어났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월로 나누면은 여기 5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기존 월세가 200만 원이었다면 이제 집주인이 세금 증가분을 이제 전부 넘기려면 월세 이제 25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 이제 자기가 250만 원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변 월세가 뭐 220만 원 정도면 이제 세입자는 월 20만 원, 뭐 연간 24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360만 원은 이제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뭐 임대주택이 약간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제 세입자의 선택지가 좀 적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금액이 이제 월세로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유세가 오르면 이제 집주인이 정말 집을 팔까요? 보면 뭐 20억 원짜리 집 보유세가 500만 원이 늘었다고 해볼게요. 이제 집주인이 이제 앞으로 집값이 이제 한 5% 오른다고 예상하면은 기대 상승액이 1억 원이거든요. 그럼 1억 원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보유세 500만 원 때문에 집을 팔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세금은 아깝지만 이제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근데 반대로 뭐 연간 수입이 1,200만 원인데 보유세가 800만 원, 뭐 이자와 뭐 수선비 따지면 700만 원 정도면 이제 매년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해요. 근데 뭐 지갑까지 오르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러면 이제 매도도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보유세와 양도세를 같이 올리면 왜 매물이 잠길까요? 보면 보유세가 연간 500만 원이 이제 더 나온다고 보면 이제 10년이면은 이제 추가 부담이 한 5천만 원 정도인데 그럼 이제 집을 팔면 양도세가 3억 원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 3억 원을 내고 파는 것보다 뭐 10년 동안 이제 5천만 원을 더 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집을 팔지 않고 버티게 되고,
그럼 이제 매물 잠김이 생길 것 같아서 이제 뭐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이제 집주인이 이제 매도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양도세, 이제 테러도 함께 마련을 좀 해줘야 할 것 같고요. 한참 다들 많이 보신 장면이실 것 같은데, 이제 토론회에서 이제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양도 차익도 뭐 적극적으로 이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최신 기사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시가 이제 30억에서 이제 50억 원으로 해서 이제 시가로 이제 과세를 하자라는 말이 이제 또 나오고 있고요. 이제 세금을 이제 모두 올리는 것이 아니라서 뭐 아니라 어느 가격대까지는 뭐 보유하고 뭐 어느 구간부터는 더 부담시킬지 이런 기준선을 이제 다시 또 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오늘 기사에서 발췌 나온 건데 이제 기본 공제 이제 13억에서 15억 원. 지금 현재 이제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본 공제가 이제 12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제 2022년 12월에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이제 약 8억 원 정도. 2026년 6월에는 약 12억 원 정도. 뭐 한 4년 동안 39.7% 정도가 상승한 거거든요. 이제 공시 가격이 이제 12억 원을 넘는 이제 공동주택도 전년보다 이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원래 국가주택을 대상으로 했던 종부세 이제 기준에 이제 일반 실거주까지 거주자까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제 좀 고민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공제를 13억에서 이제 15억 원으로 좀 올리는 현실화하자는 이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기본 공제가 오르면 이제 어떻게 달라질까 보면 이제 공시가격 이제 18억 원짜리 이제 1주택을 예로 들어 볼게요. 현재 이제 기본 공제 12억 원을 빼면 6억 원이 남고요. 여기서 이제 60% 과세 표준은 3억 6천만 원 정도고요. 이제 기본 공제가 이제 13억이면은 이제 과세 표준은 이제 3억으로 줄어들고요. 이제 15억 원을 공제한다. 그러면은 이제 1억 8천만 원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시 가격 14억 원인 1주택은 이제 기본 공제가 15억이 되면서 종부세 과세 표준이 이제 0원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뭐 초고가 주택은 뭐 기본 공제가 올라도 뭐 세금이 늘 수는 있어요. 이제 공시 가격 이제 40억 원인 1주택을 보면 이제 현재 기본 공제 12억 원, 비율 뭐 60%를 적용하면 과세 표준은 이제 16억 8천만 원. 기본 공제를 15억 원으로 올리고 60% 적용하면 15억 원으로 줄어들고요. 그런데 이제 초고가 주택에만 뭐 80%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은 20억 원으로 올라요. 그래서 이제 일반 뭐 1주택자는 공제를 늘려주면서 초고가 주택은 뭐 비율이나 뭐 세율을 높이는 이 차등 과세가 가능하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기준을 올리면 이제 키 맞추기가 생길까 보면 이제 기본 공제가 올라가서 뭐 시세 한 20억 원 안팎까지 이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이제 17억 원인 이제 집을 보는 매수자는 뭐 앞으로 뭐 2억에서 3억 원 더 올라도 이제 종부세 부담이 크진 않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세금 기준 하나만으로 뭐 집값이 자동으로 오르는 건 또 아니니까 뭐 금리와 뭐 대출, 뭐 입주 물량, 뭐 전세 가격과 뭐 지역 선호도까지 이제 함께 좀 움직여야 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유세를 올리면 누구에게 이제 좋을까요? 이 누구에게 좋을까요? 이제 정부와 이제 지자체는 이제 세수가 늘어난다는 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뭐 그 돈을 뭐 공공임대, 뭐 교통, 뭐 학교, 뭐 주거복지 정도 뭐 제대로 사용하면은 이제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고, 뭐 무주택자는 이제 일부 매물이 나오면 이제 매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요. 뭐 일반 뭐 실거주자 1주택자들은 이제 기본 공제 이제 상향으로 이제 부담이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이제 초고가 주택가 투자성 보유는 이제 세부담이 이제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커질 수 있다는. 근데 결국에 이제 보유세는 뭐 누구에게나 뭐 좋은 세금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나쁜 세금도 아니고, 그래서 뭐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음, 종부세를 많이 거두면 임차인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정가가 되니까 좋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아요. 얘가 이제 뭐 기본 공제를 높일지,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높일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많으셨습니다.